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97 한방건강상담 이천규입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해외 여행에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이 자주들 나가십니다만은 옛날에는 참 어렵게 한번 나가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이 동남아 지역 같은 데는 말이죠. 이제는 이제 정말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가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친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실 때 사드시는 이제 각양각색의 열대 과일들 말이죠. 좀 제대로 되고 맛이 변하지 않는 것, 껍질이 깎이지 않은 그런 것을 사서 구입을 해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은 과일을 사 드실 때 각종 세균 감염이 된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이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올바르게 생긴 그런 과일들로 안전하고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우서 한의원의 김준명 원장을 모시고서 여러분의 또 속이 편안해지는 그러한 상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준명 원장님 또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 질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변비, 구취 이런 점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께서 이제 전화를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는데, 자, 입냄새가 나는 건 말이죠.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자신감을 얻을 때는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평소에 생활 습관 중에 입냄새를 만들어서 내거나 또는 입냄새 안 좋은 습관들 이런 것들 좀 먼저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시면서. 예, 입냄새는 이제 본인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질환이죠. 네. 사회생활을 힘들게 하시고 또 자신감을 잃게 하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빨도 잘 닦고 규칙적으로 잘 닦는데 왜 입냄새가 날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자세하게 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분들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찬찬히 들어보시고 그 중에서 나는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입냄새가 왜 나는지를 아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 습관 중에서 안 좋은 것은 아침 식사를 많이 거르는 경우가 많다. 또 급하게 드시고 잘 씹지 않는다. 또 야채나 딱딱한 음식보다는 부드럽고 삼키기 좋은 음식만 좋아하신다. 평소에 술과 담배를 많이 한다. 또 수분을 별로 섭취하지 않는다. 밤샘을 자주 하거나 잠을 늦게 자고 자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네. 또 평소에 입을 많이 벌리고 있다든지 너무 말을 안 한다든지 또 신경이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드시는 음식이 인스턴트나 육식 또 이제 패스트푸드를 많이 드시는 분들 또 내가 변비나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다.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게 한 두세 가지 정도,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가 본인이 해당이 되신다면 본인은 입냄새가 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은단을 씹는다든지 예. 또는 껌을 씹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향이 나는 어떤 비타민 빨아먹는 그런 비타민을 갖다가 이제 복용한다든지 하는 예. 방법으로도 좀 이렇게 커버할 수가 있겠는데 이건 예. 일시적인 방법밖에 안 되죠. 그건 이제 일시적인 방법이고요. 네. 보통 껌이나 또 사탕, 은단 이런 것들을 써서 입냄새를 제거하시는 것은 네. 제거하신다는 것보다는 입냄새를 감추는 겁니다. 감추는 것.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냄새를 개선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네. 그것만 의존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과 진료를 통해서 원인을 제거를 하셔야죠. 네. 예.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한의학 상담으로 풀어드립니다. 897 한방 건강 상담. 자, 첫 전화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자신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소매 던진주예요. 네. 네, 나이는 47이고요. 예. 11cm, 네. 76kg. 예. 예, 얼굴은 좀 항상 상기된 듯이 좀 빨가람
벌겋게 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예. 둥근 편인가요? 긴 편인가요? 좀 긴 편에 속하죠. 네. 그러시고 피부는 어떤가요? 피부는 그냥 보통, 아, 보통이시고. 예, 예. 네. 다음에는 이제 그 증세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이제 제가 한 7년 전에요. 네. 갑자기 호흡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아봤는데, 천식이라고 그 병명을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실려가서, 이제 기관지 내시경을 검사를 받아봤는데, 네. 기관지에서 왼쪽 폐로 들어가는 그 기관지 있었습니까? 굵은 기관지. 예. 그 부분이 거의 막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기관지가 막혔다. 그 약을 좀 독한 약을 쓰고, 네. 나서 그 탁한 그 이제 골문 염증 같은 거 다 뱉어내고 막 그래서 이제 퇴원을 했는데, 네. 그 뒤로 자주 이렇게 이제 음식을 섭취하고 그러면 속이 좀 많이 쓰. 네. 평소시 밥을 먹으면 괜찮은데 밥 외에 하다못해 김밥 먹더라도 속이 쓰리고 배고파서 우유하고 빵을 먹더라도 속이 쓰리고 신물이 넘어오고. 네. 지금 저 휴대폰으로 전화를 주시는 거죠? 예예. 예. 이 전화 상태가 좀 상당히 고르질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네. 일단 알겠습니다. 김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한 7년 전에 천식으로 진료를 받으셨다고요? 예예. 그 치료는 얼마 동안이나 받으셨어요? 치료는 한 달씩 두 번, 2달 받고요. 한 달씩 2번.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약은 타서 이 호흡기 이런, 그 황사 같은 데 오고 그럴 적에는 예.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이제 조금씩 가서 약 타먹고, 예. 그 다음에 흡입하는 거 있죠. 흡입제. 예, 흡입제 그건 지금 계속 쓰고 있고요. 수용하시고요. 지금 복용하시는 약은 따로 없으시고요. 예, 지금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예. 지금도 그 한쪽 폐가 예. 치료하신 후에 주 기관이 많이 막혀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음식 먹고 나면은 그 거기 왼쪽 기관 쪽에 많이 맥혀요. 막혀가지고 한참 1시간 동안을 계속 가래를 뱉어내야 돼요. 예. 일단 지금 이런 증상은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예예. 이제 이걸 치료하시는 동안에 그 복용하시는 약이 상당량이 됐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경우로 인해서 소화기가 좀 손상을 입었을 확률이 있다고 보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한방적으로 볼 때도요. 그 호흡기하고 그 소화기관은 목화토 금수할 때 토에 해당이 되고요. 그 호흡기관은 목화토 금수할 때 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두 개가 모자 관계라고 해서 상관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폐 기능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 중에서 보면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많고요. 거기에다가 따라서 지금 또 한동안 약을 많이 복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 경우는 지금 방법은 일단은 식사를 본인이 부담스러운 식사는 피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하시기 쉬운 방법은 그거고요. 이 폐 기능을 치료하는 것 방법 중에서 한의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소화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잡아서 치료를 들어가셔야 소화 기능도 개선이 되고 전체적인 호흡기 기능도 개선이 될 거로 생각이 되네요. 예. 네. 기관지 계통으로다가 이제 좀 좋은 어떤 그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집에서 간단하게 들 수 있는 거라면 네. 이제 길경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도라지인데요. 네. 이 도라지 달인물을 수시로 좀 드신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 가래 배출이나 또 숨쉬는 데는 좀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한의학 상담으로 풀어드립니다. 897 한방 건강 상담.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요. 예, 나이는 55세고요. 몇 세예요? 55세요. 55세. 네, 키는 160입니다. 네. 몸무게 52kg고요. 52kg. 네.
얼굴형은 어떠신가요? 계란형의 흰색은 약간 노랗다고 해야 될까요? 예, 보통 색이고. 자, 어디가 불편해서 어떤 증세를 느끼십니까? 제가 공복 시에는요, 예. 박명수이 너무 요란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끄러울 정도예요. 네. 그리고 음식을 조금만 섭취하면은, 그 다음에 또 가스가 자꾸 만들어져서 방귀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세요. 네. 네. 그러시고 또 다른 증세는 없으세요? 토하든지 그런 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네. 혹시 수술 경력이 있으신가요? 뭐? 예, 제왕절개 2번 했습니다. 오래되셨죠? 예, 마지막이 20년 됐습니다. 제왕절개 2번 하셨고, 네. 20년 전에. 네. 네. 네, 김 원장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식사를 하시고 나면 가스가 많이 네. 찬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그 식사하시는 양은 어떠세요? 많이 안 먹습니다. 많이 못 드시는 편이에요? 예, 그저 보통 다른 사람하고 아. 비교할 때 많이 안 먹어요. 많이 드시는 편은 아니시고, 네. 그 냄새가 어떻게 많이 나나요? 아주 독한 냄새가 나나요? 아니, 방구에서? 전혀 냄새가 없어요. 냄새는 없고요. 예. 어, 그러면서 식사만 하면 배가 부글거리고 자꾸 가스가 나오거든요. 가스가 나오고요. 예. 이 배에서 많이 가스가 나고, 네. 꼬르륵 소리가 많이 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위장이 너무 항진돼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비위 기능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으신데요. 예. 일단 방구 냄새가 많이 심한 건 아니시고,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냄새가 없으시다면은 안에서 뭐 부패가 많이 돼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경우에는 그 비위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지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약을 드신다면은 네. 비위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약을 드시는 게 필요한데요. 네. 평소에 찹쌀이라든지 네. 쌀로 만든 죽이라든지 네. 이런 계통 음식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런 분들은 육식은 별로 좋지 않아요. 예, 고기는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녹즙 같은 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야채즙 같은 거. 그래서 보통 가스가 많이 나오고 이럴 때는 미나리 같은 거를 즙을 내서 드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또 환자분의 체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복용하시기 전에 한번 한의원 가셔서 본인의 상태 체질을 좀 확인하시고 복용을 하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나오는 방귀를 참는 것도 또 한도가 있는 거고, 예. 자주 참게 되면은 이 속에서 차가지고서 좋지 예.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 방구 같은 거, 방귀도 냄새가 아주 많이 심하게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또 처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한의학 상담으로 풀어드립니다. 897 한방 건강 상담. 문자 질문과 답변 시간입니다. 8373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마늘은 어떤 방법으로 요리를 해 먹어야 제일 몸에 좋은가요? 이렇게 그 문자를 주셨습니다. 마늘은 잘 아시다시피 건강에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음식이든지 거의 다 마늘 다 들어가죠. 우리 예. 한국 음식. 한국 음식에는 대부분 다 들어가죠. 네. 마늘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늘이 살균 작용, 그래서 나쁜 세균, 박테리아를 죽이고 살정하는 작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양 작용, 그래서 그 남자들의 양기를 불러일으켜주고 몸의 원기를 일으켜주는 작용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님들은 마늘을 잘 안 드시죠. 네. 요리하시는 방법은 사용하시고자 드시고자 하는 이유에 따라 틀린데요. 장이 안 좋아서 설사를 자주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장아찌나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좀 원기를 좀 보충시키고 싶다. 이래서 드시는 경우에는 구워서 드시는 게 좋고 익혀서 드시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전자레인지에다 통마늘을 그대로 넣으시고
한 1, 2분 정도 돌리시면 마늘이 푹 익어서 나오거든요. 그럴 때 그 채로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고요. 네. 예, 그렇게 드시면은 본인의 원하시는 거에 맞춰서 드실 수가 있겠죠. 가장 이제 즐겁게 드시고 또 많이 드실 수 있는 게 삼겹살 드실 때 이제 쌈에 싸서 말이죠. 예. 삼겹살과 함께 마늘을 이렇게 같이 좀 익히잖아요. 예. 불판 위에다 올려놔서. 예, 예.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들 드시는데 예. 이것도 상당히 이제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고기를 드실 때 또 이제 탈락이 쉽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함께요. 그런 경우에는 마늘을 생으로 드시는 게 사실은 더 좋은데요. 예.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생으로 드실 때는 자칫하면 위장 장애를 좀 일으킬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그럴 쓰리고. 때는 예, 익혀서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예, 충분히 음식을 드시고 같이 드시는 게 좋죠. 그런데 특히 이제 주당들께서 이제 안주로 삼겹살 드실 때 네. 늘 싸서 마늘 몇 개씩 넣어 갖고 네. 드시는데 예.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건 아닌지 마늘이. 익힌 상태에서는 조금 양을 드셔도 되는데요. 생마늘은 많이 드시면 안 좋습니다. 예, 아. 조금 속이 상할 수 있고요. 예. 자, 8373님 참고되셨죠? 다음에 8933님께서 조금만 힘이 들거나 긴장하면은 뒷목, 머리와 얼굴에서 땀이 비오듯이 줄줄 흐릅니다. 좋은 처방을 부탁드립니다. 이러셨어요. 예, 이 경우는 일단 힘이 들어서 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긴장해서 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일단 긴장하면서 땀이 많이 나신다고 한다면 이 경우는 이제 자율신경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땀을 분비시켜주고 억제하는 신경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방적으로 볼 때는 열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긴장을 많이 해서 땀이 많이 흐를 때는 이제 감기 울결이라고 해서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뭐 대표적인 처방은 열이 많은 경우에는 뭐 석고탕이라든지 또 긴장을 많이 할 때는 소요산이라든지 이런 계통의 약을 쓰게 되는데요. 이거는 땀을 나시는 게 과연 긴장성으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몸에 열이 많아서 나타나는 건지 그거를 감별하신 후에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흔히 저희들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뜨거운 음식을 드실 예. 때는 뭐 열이 난다고 해서 이제 예, 예. 열 때문에 땀이 난다고 하겠지만은 네. 찬 음식을 드시는데도 뭐 비오도 쏟아지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떤 겁니까? 그 경우는 이제 위장 자체에 열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아하. 안면부 쪽으로 열이 상열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 경우는 그 땀을 조절해 주는 거에 대한 그 역치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 정도 더워야 땀이 나는데 그 환자분은 그거보다 밑으로 더워도 땀이 날 수 있는 그런 조절 기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한의학적으로 보면 음양의 밸런스가 좀 깨져 있는 상태죠. 그런가요? 예. 네. 자, 이번엔 7154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저는 올해 48 된 여성입니다. 평소는 괜찮은데 자꾸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되면은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자리가 불편해서 그런지 이렇게 주셨는데, 평소 집안에서는 뭐 덜 하시다고 그러면서 외식만 하게 되면은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다. 이거는 아마 습관성,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에서 오시는 게 아닌가요? 예, 그럴 확률이 좀 많이 있으시고요. 네. 소화기 자체가 위장하고 대장 자체가 이런 신경 또 스트레스하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긴장을 하시고 불편해서 그럴 확률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어떤 특정한 음식이나 조미료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 음식만 드시던 분들은 어떤 특정 상품의 조미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외식을 하실 때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어디 가서 무엇을 먹었더니 이런 증상이 생기더라. 네.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하시다 보면은 그 리스트가 작성이 됩니다. 이 음식을 먹었을 땐 이렇구나. 네. 그렇게 작성을 하신 후에 그걸 피해서 외식을 하시면 되죠. 네.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 돈 자꾸 들어가는데 외식 자주 하시지 마시고, 댁에서 자녀들과 남편과 함께 해서 좋은 맛있는 음식 만들어 드시면은 또. 뭐 그거만큼 좋은 방법은 예, 없겠죠. 그만큼 좋은 네. 방법이 없겠죠.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한의학 상담으로 풀어드립니다. 897 한방 건강 상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예. 네.
저 이내재입니다. 네, 본인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저 키는 1m 68이고요. 예. 몸무게는 60이고. 예, 연세는요. 63이고요. 예, 63세. 예. 네, 얼굴형과 얼굴형은 네, 약간 황색이고 좀 약간 길다고 할까요?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증세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증세 다른 거 없고요. 예, 그 커피를 먹으면은 커피. 예, 트림이 나오잖아요. 예, 트림이 나오면 왜 거기서 땀 냄새가 나는가요? 나 그게 알고 싶어서 그런데. 커피만 드셨을 때 그렇습니까? 음식을 드셨을 때도 아니 그렇습니까? 커피만 먹으면 그래요. 그러면 식사 뒤에 이제 대부분이 뭐 한 2, 30분 있다 커피 한 잔씩들 드시는데 예. 그럴 때 꼭 커피 드시고 난 다음에 트림을 하면은 땀 냄새가 나요? 예. 네. 그게 네. 그래서 커피를 하루에 한 잔 내지 한 두 잔밖에 안 먹어요. 네. 전혀 안 먹을 때도 있고요. 전혀 또 커피 많이 드시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네.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저도 이렇게 커피를 드시고 트림에 땀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좀 생면은 처음 예. 듣는데. 그 왜 그런지 저도 의심스러워서 좀 예. 여쭤보려고요. 네. 그 커피를요. 네.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네. 다방 커피 이런 식으로 다 드시나요? 아니요, 일회용 그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일회용 커피 믹스를 드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원래 커피 자체가요. 예. 입냄새를 많이 만들어내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요. 예. 커피를 드시게 되면 입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예. 특히 그 중에서도 커피 믹스. 이 커피 믹스에는 커피하고 당분하고 이제 유제품, 프림 같은 게 들어가는데요. 커피 자체도 좀 입냄새를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유제품에 대해서요. 예. 어떤 분은 유제품을 드시면 입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시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우유를 드셔도 이런 분들은 입냄새가 심해지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유난히 커피를 드시면 입냄새가 날 수가 있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없거든요. 이제 커피 자체가 입냄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 자체가. 예.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하루 몇 잔 정도가 적당한가요? 커피는? 커피는 뭐 본인에 따라서 틀린 건데요. 예. 저희가 예전부터는 커피는 무조건 몸에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최근에 동향은 커피 자체는 또 간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동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경우에도 이제 이런 프림 들어간 믹스된 커피보다는 원두 커피 계통이 더 좀 도움이 되고요. 네. 또 믹스된 커피는 당분도 많고 설탕도 많고 유분도 많기 때문에 예. 뭐 고혈압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좋지는 않고요. 그렇죠. 뭐 일반적인 그냥 원두 커피를 드신다고 치면 하루 한 서너 잔 정도까지는 드셔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네. 카페인 자체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하루에 한 잔 정도에서 두 잔 정도까지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설탕과 프림. 네. 이것을 전부 넣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어느 한 가지 프림을 빼는 게 좋은지, 설탕을 빼는 게 좋은지. 저는 그 이제 취향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예, 그건 본인의 기호긴 한데요. 예.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원두로 묽게 커피를 그냥 내시는 게 드신다면 네. 가장 좋지 않겠나.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커피 좋아하는 민족도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상당히 커피 너무 좋아하시죠. 일반적으로 다들 마시고 그러시는데.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한의학 상담으로 풀어드립니다. 897 한방 건강 상담. 여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방 건강 TV를 애청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세요? 예. 네. 네, 저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네. 요새 좋아가지고요. 네, 저희들 그 라디오 방송을 하고 또 네. 이것을 또 건강 TV에서 또 방송도 하죠. 네. 네. 건강 TV도 보고 라디오 방송도 듣고 그렇습니다. 네, 이 시간에 네. 이제 라디오로 전화를 걸어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를 하시고 예. 그리고 또 텔레비전으로 보실 분들은
또 텔레비전 채널에 맞춰서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예. 네, 다름이 우선 아니라요. 네, 본인 선생님, 소개 좀 저는- 해주시고요. 예, 선생님, 저는 우리 손녀딸이 손녀딸, 지금 16살 먹었는데요. 네,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예, 그런데 이 복숭아뼈 있는 데가 이렇게 백반증이 하얗게, 피부가 하얗게 되는 거 있죠? 네. 그거 하고 배가 있고 몇 군데가 그러는데요. 네. 병원에 이제 다녔거든요. 네. 근데 뭐 큰 효과는 못 보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약도 조제해서 먹는데 그 어린 것을 자꾸 약 먹이기도 좀 그렇고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하면 그걸 나설 수 있나 그게 걱정거리거든요. 네, 피부에 이제 여러 군데가 지금 퍼졌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그맣게 생기다가 점점 불어요. 예. 예. 백반증. 예.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되게 많이 번져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그마하게 콩알만하게 있다가 예. 이게 점점 불었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예. 적외선을 쪼여가지고 네. 그 치료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손녀딸이니까 이제 손녀딸이니까 예.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 백반증 자체는 이제 색소의 문제인데요. 예. 피부 색소가 이제 부족해지고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은 이게 이렇게 쉬운 질환은 아닙니다. 예. 백반증 자체가 쉬운 질환은 아니고요. 예. 지금 피부과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계신데도 예.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 네. 커져가고 있다면, 일단 저희 한방에 예. 한의학적으로 볼 때 백반증에 사용하는 처방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런 한방 치료를 같이 좀 겸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일단 지금 피부과 치료만으로도 호전이 된다면 참 다행이겠는데 네. 이 경우는 아직은 또 어린 여학생이고 하기 때문에 메모에도 그렇습니다. 신경이 많이 예. 쓰이니까 좀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치료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일단 교과서적으로 또 이제 동의보감이나 이런 책을 보면 백반증에 쓰는 처방들이 있기 때문에요. 예. 한번 한의원을 방문하셔서 그런 처방을 받고 한방 치료도 같이 네. 겸해서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뭐 바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약은 없습니까? 이건 뭐 민간요법 가지고 뭘 발라서 금방 좋아진다 이런 거는요. 네. 뭐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한의학 상담으로 풀어드립니다. 897 한방 건강 상담. 이번에는 인터넷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자고 몸무게는 56kg, 키는 175cm입니다. 속이 편하지가 않아서 대장 내시경을 2번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래도 일상생활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항상 아랫배만 불룩하고 위는 바짝 말랐습니다. 음식만 먹게 되면 배가 고프고, 음식을 먹으면 배가 고프다 그러셨는데 몇 시간 후에 바로 대변을 보고 또 배가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안 먹어야지만 배가 편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배가 항상 편하지 않고 대변 형태는 혈변은 없지만은 주로 설사 아니면은 걸쭉합니다. 대변에 힘이 없습니다. 약을 먹어도 똑같습니다. 소화기관이 약한 건지 아니면 과민성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선 방법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장 쪽인가요? 일단 이분이 키가 175cm신데요. 체중이 56kg면 굉장히 마르신 편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는 식사를 하시고서 드신 음식들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이 음식만 드시면 항상 배가 아프고 안 드셔야 배가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화기관이 약하다기보다는요. 네. 소화기관의 기능이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인데 뭐 정기와 사기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요. 네. 허하냐 실하냐를 했을 때 좀 소화기관이 좀 지나치게 실해져 있는 경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관에 네. 바른 기운이 들어간 게 아니라 좀 습한 기운, 탁한 기운들이 들어가서 그게 너무 실해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음식을 드시면은 더 배가 아프고 막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하시는 게 뭐 소화기관에 좋은 음식을 드신다기보다 뭐 소화제 계통의 약들, 오히려 간단한 한약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소화제 계통의 약을 써서 속을 편안하게 일단 자리를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분은 과민성 대장 증상이 문제라기보다는
위장 자체에서 기능 자체가 너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좀 가 있는 거니까요. 네. 이런 경우는 뭐 소화기에는 뭐가 좋다 이런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식만 먹게 되면은 항상 배가 아프다 그랬는데 네. 위쪽에도 상당히 그 문제가 좀 있는. 그렇죠. 이 경우는 오히려 그 속이 허하신 분, 기능이 약하신 분은 배가 음식을 드시면 조금 더 편해져야 되는데요. 네. 이 경우는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죠. 네.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한의학 상담으로 풀어드립니다. 897 한방 건강 상담. 자, 요즘에 이제 보도를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당뇨병 환자가 300만 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 하는 어떻게 보면 당뇨병 국가라고 할 정도로다가 상당히 심각한 것을 느끼게 되는데 말이죠. 이 당뇨, 당뇨 하면은 우선 그 당뇨 자체보다도 합병증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병증으로 인한 자꾸 그 병이 이제 넓게 퍼지게 되는데 가장 흔하게 올 수 있는 합병증이 이제 뭐가 있습니까? 당뇨병이 있을 때 가장 흔하게 오실 수 있는 합병증은 일단 심혈관계 질환도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피 자체가 끈적끈적하게 지고 혈액 흐름이 안 좋아지죠. 특히 말초기관 쪽에 혈액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심혈관계에 부담을 줘서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 신장 질환 쪽도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흔하게 느끼는 것들은 손발의 저림, 또 그리고 특히 발 쪽에서 관리를 잘 못하시면 발이 괴사된다든지 네. 이런 상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력도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시력도 떨어지고요, 망막 질환도 생기고 전신적인 합병증이 다 오게 돼 있어요. 당뇨병은 어느 한 부분의 합병증이 아니고요, 전신 질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왔을 때는 말이죠, 어떤 그 주기적인 검사를 이제 꼭 받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항상 정해진 시간에 본인이 자택에서도 당뇨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우서 한의원의 김준명 원장이었습니다.